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하는 건설 인사이드 진행을 맡게 된 손기철입니다. 오늘 박사님들 모시고 건설기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방연구본부에서 근무하는 한진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신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연구본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세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 있는 이세혁 박사와 같은 구조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연재해, 그 중에서도 도시 지진입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살벌한데요. 이게 일본 동부에서 2011년에 일어났던 강도 9.1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이용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진을 일으킨 그 판의 면적이 한 561제곱킬로미터 정도였고요. 서울 면적이 한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가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도 강도 8.0의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 박사님이 계실까요? 2008년 스촨성 지진은 이제 되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판 내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지진이 이제 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데 스촨성 지진 같은 건 약간 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판 내부 지진으로 분류는 되어 있고 사망자, 실종자 다 합해서 10만 명 가까이 피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5만 명,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까지 사망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 지진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 지진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가 훨씬 덜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었던 뭐 튀르키라든지 뭐 모로코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북부, 뭐 파키스탄 이런 곳에 났던 지진들은 피해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그 건물 형식들이 조적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지진 많이 안 나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978년부터 그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을 계측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살펴보면 되게 저조합니다. 한 16.4% 정도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행 그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서 지진 규모 한 6.5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국에 지진 규모 6.5 이상 지진이 왔다라고 하면은 전체 건축물의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이 정도 건축물들만 안전하다는 얘기라서 지금 내진율을 높여야 하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조적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조적조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벽돌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차츰 쌓아 올려서 만든 건축물인데요. 이게 소규모 민간 건축물로 이제 단독주택, 공공주택에 대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공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고 내진 공법도 실효성이 있는 게 많이 개발돼야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어떤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진 관련 연구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활동이라든지 여진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진이 났을 때 인공위성 촬영 그거를 갖고 이제 변이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진 피해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지진 피해를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해저스라는 이제 약간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해저스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개개 건축물들에 지진이 왔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떻게 얼마나 확률을 가지고 파괴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얼고나 인코 같은 연구자들의 알고리즘을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자기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뭐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것을 또 변형해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강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충분히 잘 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에 좀 박차를 가해서 지진 피해에 대해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건설 인사이드, 오늘 박사님들과 함께 도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도시 지진에 대해서 건설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AI 기반 도시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응 기술이라는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 운동을 예측하는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그 지진을 잘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취약한 시설물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AI 기반에서 잘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AI 기반 도심지 상세 지반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이라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지반정보 포털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5만여 공의 지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추가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고 이런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진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활용이 가능한지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반정보 포털 시스템 내에 우선 기본적으로 35만여 공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그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지진 데이터입니다. 지진 데이터는 지금 뭐 기상청이라든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한번 계측될 때마다 지진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 그 실정에 맞는 GMP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이게 맞다고 하는 어떤 지진 감세 모델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볼 두 번째 세부 기술은 도시 중소규모 건축물 매진율 향상을 위한 광역평가 및 맞춤형 보강 기술입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내는 좀 30년 이상 된 좀 노후 건축물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건축물들이 이제 설계되고 지어질 당시에는 내진 설계 자체가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진 취약적인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국내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진행 사항은 좀 미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성능 평가가 만약에 낮게 평가됐을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내진 보강 공법을 개발하겠다는 게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흩어져 있는 오래된 건축 정보들을 하나씩 모아서 이걸 좀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건축 정보들이 하나씩 모이게 된다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 자동화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어질 당시에 내진 설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규정한 걸 따르면 그 의무사항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진 설계 기준이 상향될 수도 있겠죠. 상향될 수도 있고 의무 조항도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그 새로 만들어진 내진 설계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의무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보강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는 예전에 지어졌던 내진 설계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세부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세부 기술은 도시 노후 취약 시설물 지진 안정성 향상 기술입니다. 이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이런 기술인 거죠. 이건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내진 보강까지 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그 어떤 노후화되고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내진과 관련된 안전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AI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AI 기술들 도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보강할 때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추천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진 성능도 한 15% 정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최적의 내진 보강 공법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 배출도 한 10%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세부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단위 상세 지진 안전 통합 위협 관리 시스템. 실제와 유사한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건축, 상하수도, 교량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한꺼번에 이제 고려해서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는 멀티 스케일 지역 단위 평가라는 게 첫 번째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진이 났으면 저희가 이제 피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건물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어느 경로로 이제 피난을 가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두 번째 파트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 내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진을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려면 건축물들마다 가속 도계를 붙여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가속 도계가 한두 개면 괜찮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 매우 많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우 많은 건물들에 가속 도계를 다 붙이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속 도계를 이제 개발하려는 기술이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저희는 디지털 트윈 통합 위험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를 컴퓨터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기법을 저희가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거든요.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확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확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두 개가 있어서 트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군요. 네. 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건설현 What If인데요. 박사님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첫 번째 아이디어는 공기로 가득 채운 건물이 있다면 입니다. 공기로 가득 채운 건물이 있다면 지진에 훨씬 더 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술 구현이 가능할까요? 구현이 된다면은 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좀 상상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아크노바라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건축물은 일본의 예술가하고 이제 건축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만든 콘서트 홀입니다. 요거 소재 같은 경우는 일반 고무 튜브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멤버린이라고 두께가 조금 얇은 특수 소재를 활용해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부피를 크게 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작게 해서 휴대성도 좀 포함된 거고요. 이렇게 좀 개발된 취지를 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지진에 피해하고 지진이 많은 나라를 생각하는 게 일본인데요. 일본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좀 피해를 줄이고자 해결 방법이 없을까,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건축물을 이제 개발하고 상상하고 돼서 이제 구현해서 일본에 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예를 좀 공기가 생각드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진이 오게 되면 보통 이제 피파라고 하는 게 빠르게 전파가 되죠. 그러고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람도 날리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에스파라고 하는 게 조금 뒤에 날라오게 되는데 이제 그 피파라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순간적으로 띄우는 거예요. 자기 부상을 시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물을 자기 부상 건물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고 지진이 이제 짧은 시간 뭐 몇십 초가 됐던 1분이 됐던 지나가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자고 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생각이 들었고 실현 가능성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가능합니다. 건물을 순간적으로 그럼요. 띄우는- 조금만 띄우면 되니까요. 건설현 what if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했다가도 혹은 단단했다가 이렇게 성질이 바뀌는 건물 혹시 가능할까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수 전분들을 물에 풀게 되면 충격이 가하게 되면은 충분히 힘을 버티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일반 물처럼 고동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좀 전문적인 용어는 그걸 이제 비뉴턴 유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성질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지진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건물을 만든다면 한번 도전해 볼 생각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비용이 해결이 돼도 이거는 비용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옥수 전분과 같은 건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물체의 성질이 바뀌는 유체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지진에 대해서 버티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 도로의 포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메꾸는 임시로 보수하는 거라든지 지진에 버티는 어떤 영구적인 구조물에 적용을 한다? 그건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니까 여기 건축 전문가 한번 혹시 이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박사님 계실까요? 아니 저도 좀 부정적인데요.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주용으로 한 곳에 계속 유지돼야 하는 걸 저희가 건축물이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살고 안전을 느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을 돼야지 고체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는 일단 딱 듣기만 해도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요거는 뭐 어떻게 순간적으로 뭐 그냥 재미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 기억 형상 합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만 되면 나중에 그 합금에 뭔가 충격이 가해지면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괜찮은 줄 펴졌다가 그러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대신 근데 금속 안에 저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상상은 좀 안 가는데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층간 소음은 네. 건설현 what if 세 번째 주제는 건물이 고정되어 있을 거란 생각은 버려입니다. 좀 지진이 오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건축물 가능할까요?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 게 그런 좀 사례를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맨하튼에 쉐드라는 아트홀이 있습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폈을 때는 이제 아트홀로 사용하고 접었을 때는 이제 공간도 축소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형태를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기술 자체를 구현하는 것 문제보다는 기술 구현과 함께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먼 길이지만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진이 왔을 때 지진과 같은 거로 움직일 수 있다면 뭐 건축물 자체는 안전할 수는 있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한 건설 인사이드.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을까요? 박사님들 소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런 촬영을 해서 신선했고요. 사실 지진이라는 게 소수의 그런 연구자들만 다루는 영역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조금 이쪽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현실적인 얘기하고 상상적인 얘기하고 같이 조합을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너무 경제성, 실현 가능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좀 상상력을 좀 높여서 이런 것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연구 꼭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재밌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맡은 일만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주변을 못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역으로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아이디어를 다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평소 지진에 대해서 좀 듣기 어려웠던 그런 지식들을 너무나 유쾌하고 상세하게 박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한 건설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